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정규제 주필이 참다 못해서 그야말로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글을 써서 그 글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규제 주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이 글을 소개를 한다는 것은 이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이겠죠. 이 글을 같이 보면서 약간의 해설을 제가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제 주필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이에요. 제목은 황교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겁니다. 무에 무득이다. 주장이 없다. 고고하다. 검사 출신만 인간인 줄 안다. 통영 공천도 그랬다. 경제를 모른다.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주의 입법이 무엇인지는 더욱 모른다. 종이에 써주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온다. 자기의 것이라고 할 만한 사상이 없다. 그냥 범생일 뿐이다. 지금도 그렇다. 웅변은 기가 막힌 눌변이다. 말의 문제가 아니다. 컨텐츠가 없다. 말을 줄이는 귀족 습관이 몸에 붙어 있다. 당원들의 마음조차 그것을 끌어안는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해본 적도 없다. 당원들을 애보듯 시한다. 당원들은 속으로 기분이 아주 나쁘다. 대표가 단성에서 말하는데 단하에서는 빈정거린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센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에 무득이다, 주장이 없다, 고고하다, 컨텐츠가 없다, 당원들의 마음도 모른다, 이런 쓴소리가 거의 속사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황교안 당대표는 정치 초보예요. 정치 초보인데 입당을 함과 동시에 당대표가 됐어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조차도 이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생각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닌가. 사실 전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원들조차도 이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성 이런 거를 보고 당대표를 뽑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랬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황교안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럴 줄 알고 저는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제 주필도 이런 얘기를 정말 참다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또 이회창의 법조당으로 돌아간다. 몸에 익은 관료주의 습관은 어쩔 방법이 없다.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 모아놓고 경제대전환위원회라고 말한다. 웃긴다. 개혁 대상을 개혁 주체로 선언하는 꼴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하라고 주문하는 꼴이다. 복지 관료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하자고 하면 하겠는가?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민영화하자면 하겠는가 말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내가 민주당이라면 전열 무너뜨리고 부패시키는 것 아주 쉽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당이 망하는 순간에도 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예산 챙길 것이다. 이철호 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문단은 황교안의 관료성, 공무원 특유의 그런 느낌, 관료주의, 그리고 너무 본인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너무 법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 총리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관료들을 모아놓고 지금 경제대전환위원회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을 또 부리려고 한다. 지금 황교안이. 그래서 관료당, 공무원스러운 당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다고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관료주의, 공무원주의 이런 게 안 된다. 관료주의나 공무원주의로는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꼬집는
문단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홍문종은 친박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지금에 와서 탈당인가? 비박은 배신자들이고 친박은 주인을 찔러 죽이는 바보들이다. 그 꼴이나 황교안이 똑같다. 4.13 총선 끝나고 최경환, 서청원, 김무성, 유승민 4명은 할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계 은퇴 정도는 보여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네가 먼저식으로 서로의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전체 전선의 와해다. 비박이라는 자들은 박근혜를 탄핵해 치우고 반기문을 모시면 된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사악한 배신자의 한 치 앞을 못 보는 바보들이었다. 친박이라는 자들은 꼴에 때는 이때라며 김무성 등을 제거하면 자신들 몇몇이 정권을 쥐게 된다며 그 공천학살 깨춤을 추어냈다. 이번 문단은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거기다가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경환, 서청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서로 이 4명이서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이런 식으로 밀었던 이런 비겁한 모습, 이런 행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정치적 판단이 그른 사람들이다 라는 비판도 같이 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335 모이면 황교안 걱정이다. 본인만 이 사실을 모른다. 87 체제를 벗겨내지 못하면 대전환이 아니라 경제 소전환도 어렵다. 그러나 황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87 체제를 부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면 알아들을까? 집증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가자고 하면 보수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다. 노사정도 활용하기 나름이요. 징집제는 겁이 나서 손댈 수가 없다. 그게 황교안이다. 황은 그 극명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감수성 수준이 검사스럽게 아주 낮다.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87 체제에 대한 얘기, 경제 인식에 대한 무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7 체제 같은 경우는 이때 헌법이 개정됐어요. 이 헌법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사회주의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87 체제 헌법이 시작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이건 다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징집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수에다가 자유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 대한민국은 모병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규제 주필도 지원병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또 법조당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사람은 끌어안아야 하지만 노선만큼은 엄정한 자유보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의원이건 원외건 자신이 알아서 내려와야 한다. 우리 장로님을 외치는 사람들이 또 사태를 그르치는지도 모르겠다. 황교안은 한동안 교회 간증만 돌아다녔다. 그렇게 재미없는 간증은 처음이라는 사람도 많았다. 재미없다고 고개를 흔든다. 깔아놓은 멍석에서조차 감동이 없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뭐든지 누구든지 끌어안는 모습, 그야말로 포용의 정치, 사랑의 정치 이런 식으로 노선을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는 거 좋아, 끌어안는 거 좋아. 그러나 자유보수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보수의 원칙을 잘 모르고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건 원외 당협위원장이건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알아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의 연설 실력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재미없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7 체제가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온 온갖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이 결코 쉬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해내지 못하면 한국은 다시 5,000달러로 돌아간다. 문이나 황이나
대북 정책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박근혜 정권도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었다. 이명박도 동반 성장을 내걸었다. 황은 또 무엇을 내거나, 아니, 내걸 수 있는 작은 근거라도 있기는 한 것인가. 정유재 주필이 그야말로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또 이 방송에 나가면 또 분열이니 분탕이니 온갖 소리를 하면서 또 구독 취소 이런 얘기도 하고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좌든 우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만 찬양을 하고 무조건 지지, 무조건 응원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국민이 그것을 보고 그 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교안의 지지를 넘어서 자유한국당 전체의 지지율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고 바로 가야 되고, 그야말로 저 같은 사람들, 수많은 정치나 경제나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멋있게 어필을 해줄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상품이 되어야 된다. 자유한국당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쓴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황교안이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솔직히 몰라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검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뭐하고 이런 스펙을 지녔는데 이 안에 경제에 대한 공부가 따로 돼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이런 것에 대한 이념, 철학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꽤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저는 아무리 많아도 한 2, 3%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을 넘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이 2, 3%의 사람들, 자유의 가치, 시장의 가치를 그야말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이념 집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은 지금 민생 투어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라도 아니면 강사들, 명강사들을 초청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도 쥐뿔도 모르는데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좋아요. 어쨌든 기왕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 당을 정말 보수 우파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숨을 쉬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당대표가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생 투어할 시간에 공부를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면 그래도 꽤나 머리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황교안은 공부를 해야 된다. 시장경제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아까 말했던 87 체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당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과 공부와 학습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서야 리모델링된 자유한국당을 국민 앞에 내놓음으로써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얼굴만 바뀌었어요. 당대표 얼굴만 싹 바꿔놓고 그야말로 좋은 이미지, 물론 황교안 당대표가 외모도 곱상하게 잘생기셨고 이미지가 좋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다 좋아요. 근데 요거 하나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당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안에서라도 보수 우파가 대세죠. 우파 유튜버들이 대세예요. 좌파들을 이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유튜버 안에는 지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잘하게 되면, 황교안이 잘하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은 빨리 국민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준비된, 자유한국당이 좀만 잘하면 내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칭찬해주고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해주겠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황교안 좀 잘해라, 나경원 좀 잘해라, 제발 좀 잘해라, 자유한국당 좀 제발 좀 제대로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좀 잘해라, 잘해라. 네가 정말 잘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가져가다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내가 해주겠어. 미약하지만, 미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잘하게 되면, 이 모양을 잘 만들게 되면은, 황교안이 잘하면, 나경원이 잘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칭찬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우파 유튜버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랑할 만한 뭔가를 내놔야 그걸 갖다 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자체를 매력 있는 정당, 멋있는 정당, 똑똑한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확고하게 지켜지는 정당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이것을 갖다 팔지.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역할이 뭐겠습니까? 일종의 영업사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당 지도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당을 잘 만들어서 당에 대한 상품성을 끌어올리고 이 상품을 열심히 국민들한테 세일즈하는 거. 이게 또 각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이 당이 제대로 가야 된다. 당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영업을 하고 팔아요. 물건이 개판인데.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거를 갖다 팔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팔릴 만한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갖다 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모양이 안 나온다. 국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을 갖다 팔 수 있게끔 이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비판을 하는 거를 보고 뭐 분탕이니 뭐 분열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못해도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한 상품성이 없어도 무조건 찬양을 하고 무조건 우리 자유한국당 최고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런다고 국민들이 지지해줍니까? 모양이 안 나오는데. 지지해줄 만한 뭐가 하나도 없는데. 건덕지가 있어야지 팔지. 정말 정규제 주필도 처음부터 알았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알았을 정도면 저보다 훨씬 연륜도 많고 훨씬 정치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규제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진작부터 알았을 겁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을 했을 거예요. 저도 알았는데 정규제 주필 정도 되는 분이 몰랐겠습니까? 오늘 이 정규제 주필의 얘기 그리고 저의 이 방송도 자유한국당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그나마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정당이 그나마 딱 하나 자유한국당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이 당이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금 황교안 체제가 무너지길 제가 바라겠어요? 잘 되길 바라지? 잘 되려고 하는 소리지? 이런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당대표가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당을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대표 자체가 이걸 모르면 본인이 모르는 걸 어떻게 본인이 이끌고 나가요?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방향으로 국민들을 이끌어요? 알아야지 이끌지. 그러면은 이왕 당대표가 됐으면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좀 해서 유명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과외라도 빨리 들으세요. 급속 과외라도. 아니면은 훌륭한 보수우파 유튜버들 많으니까 그런 유튜버를 보면서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당을 갈아엎어서 쇄신을 하고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내가 만약에 당대표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만들겠다.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당대표라면 이렇게 나 같으면 했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